지금부터 제 포스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은 보시는 것처럼 Evaluating the Safety of Ammonia Fueled Ships, Safety Modeling and Evacuation Planning인데 내용은 조금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모니아를 연료를 한 선박에 대해서 CFD 모델링과 이제 이베큐에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운용 측면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입니다. 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이제 저감에 대한 IMO의 이제 전략 그리고 화석 연료의 이제 고갈로 인해서 대체 연료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됨에 따라서 암모니아 연료와 같은 이제 친환경 연료의 필요성이 더 중요시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중요시되고 있는데 하지만 암모니아 연료에 대해서는 유독가스의 그 빠른 확산 그리고 아모니아 유출에 따라서 이제 부식성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되는 것과 같은 안전성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해당 연구에 대해서는 아모니아 연료로 한 선박과 옵쇼어 플랫폼에 대한 세이프티 이밸류에이션을 강화하는 것을 에임으로 어, 리서치 갭으로 갭에 따른 이베큐에이션 적절하고 안전한 이베큐에이션 프로시저를 자주 찾는다는 리서치 갭을 가지고 을 위해서 유독가스의 디스퍼션과 어, 각각의 리키지 포인트에 대한 케이스별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CFD 어널리시스와 이베큐에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베큐에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세프티 필로소피 및 컨셉과 같은 이제 스트래티지를 어, 수립한다는 objective를 가지고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모델 셋업 부분인데 이 연구를 위해서는 모델은 미드십 사이즈인 5만 DWT를 기준으로 한 이와 같은 재원의 배슬을 가지고 검토를 했고 엔진룸은 이 배슬 기준으로 봤을 때 엔진룸 사이즈는 이와 같은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피로심에 대한 각각의 케이스는 케이스 1은 가장 하부의 메인 엔진에서의 리키지 포인트가 케이스 1이 여기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미드 레벨에서 디젤 엔진 제너레이터에서 리키지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케이스 3는 컴포지 보일러에서 리키지가 일어난 세 번째 레벨에서, 가장 높은 레벨에서 리키지가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피로심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총 10명의 작업자가 가장 하부 레벨에서 작업을 하다가 1.42m/s의 기준으로 3층에 있는 양쪽 도어로 탈출하는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가스의 리키지는 0.55m/s의 기준의 속도로 가스가 유출된다는 기준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결과에 대한 부분이고 이는 결과 중에서도 케이스 1 가장 로어 레벨 메인 엔진에서의 리키지가 파이프라인에서 일어났을 때를 분석한 부분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30ppm인 아모니아 연료의 구간이고 아모니아의 유동은 이와 같이 5초에서 20초로 갈 때 점차 위쪽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미드 레벨에서 가장 많이 어, 이베큐에이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6초가 지나고 이제 30초가 다다랐을 때는 이와 같이 사람이 30초의 도어로 탈출하는데 영향이 심각하게 있을 것으로 사례돼서 이스케이프 루트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게 케이스 1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케이스 2는 미드 레벨에서 디젤 엔진 제너레이터에서 리키지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이 5초에서 20초가 되면서 아모니아 가스의 확산이 되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30초가 지났을 때 10명의 작업자가 다 3층 레벨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 이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액세스가 투민즈 오브 액세스로 여기로 30ppm을 넘는 아모니아 유출되는 범위를 통과해서 탈출해야 되는데 이 또한 배트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이스 3는 컴포짓 보일러에서 리키지가 발생했을 때의 경우인데 가장 탑 레벨에서 발생했고 아모니아 가스가 위쪽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30초가 됐을 때는 이와 같이 사람의 머리 부분에 이제 아모니아 가스가 확산되어 있는 부분을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약간 그 톡식 마스크를 쓰고 허리를 숙이고 탈출을 한다라고 하면 어, 일단 탈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좀 더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또 다른 에스케이프 웨이를 이베큐에이션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론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 에스케이프 루트와 이베큐에이션 그 CF 아모니아의 유동과 에스케이프 루트의 이베큐에이션에 대한 이제 비주얼라이징을 하였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디자인의 경우에는 이베큐에이션에 대한 디자인 컨셉으로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그 작업자들의 이베큐에이션 드릴을 충실하게 해서 좀 더 빠르고 신속한 대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또 액세스 웨이 루트를 또 다른 방향으로 서드 레벨이 아닌 세컨 레벨의 안쪽 혹은 다른 쪽 루트를 새로 확인해야 되는 걸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퓨처 워크로는 지금 현재 이 CFD 해석에 대해서는 매치의 최적화에 대한 매치 그리드의 옵티마이즈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매치 그리드의 옵티마이즈를 필수적으로 또 추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암모니아가 지금 현재는 가스가 리키지가 되고 나서부터 시간을 측정을 해서 그리고 탈출하는 것까지의 시간만을 고려를 했는데 실제로는 딕테터가 이제 감지를 하고 알람이 울리는 시간을 고려를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시퀀스는 물론이고 딕테터의 배치 부분에 대한 최적화도 퓨처워크로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